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254명인가요?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면서요. 아듀 2020 올해 주식시장을 보내면서 시리즈로 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2편 삼성전자로 올해 주식시장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봉 차트인데요. 이때 1월 2일날 시작가가 54,900원, 3월 16일 최저점 42,300원, 12월 24일 종가 77,800원입니다. YTD 올해 시초가 대비 오른 수익률이죠. 41.7%입니다. 바닥 대비는 70%인가 80% 넘게 올랐고요. 하지만 연초에 갖고 있었으면 40% 정도의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본격적으로 오르는 건 미국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올랐어요. 그죠? 코로나에 급락했던 가격을 회복하는데 6개월 가까이, 6, 7개월 가까이 걸렸고요. 최근에 한 2개월 만에 11월부터 미국 대선 이후에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차트 비교해 볼까요? 역시 삼성전자 차트랑 똑같은데요. 그죠? 1200포인트에서 시작한 코스피 지수 24일 종가가 2800포인트 역사적 최고가를 보여줬고요. YTD 수익률 27.4%입니다. 이때 대비 이때. 그죠? 근데 저점 대비는 거의 95%인가요? 거의 100% 가까운 기염을 보여주는 유동성의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코스피보다 YTD 수익률은 삼성전자가 더 좋았죠. 무려 14% 아웃퍼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올해 어땠을까요? 2017년도 스마트폰 가장 호황일 때 영업이익 53조를 냈었죠. 2018년도 17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58조를 반도체 쪽에서 워낙 좋은 실적을 냈었고 19년 되게 안 좋았습니다. 27조 반도체 이렇게 사이클이 무너지면서 영업 매출도 떨어졌고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반토막 가까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 실적 36.8조 2018년이나 17년 대비는 여전히 못하지만 이제 매출은 작년이랑 비슷한 게 237조 OP 영업이익 37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어저께 이제 종가 기준 시가총액 464조입니다. 우선주 60조로 합의 524조고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12월 24일 1994조입니다. 이거 대비 요거가 26.27%고 하이닉스를 더하면 3분의 1 이상 차지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YTD 수익률은 41.7%였고요. 올해 이제 아직 며칠 거래일이 남았지만 상거래일 남았지만 뭐 이거를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올해 OP 37조 기준으로 영업이익 PR 계산하면은 12.5배가 나옵니다. 17년, 18년 호황일 때는 PR이 10배 미만이었고요. 지금은 PR이 10배 이상이긴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20%대 좋았던 게 작년에 10%대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올해 한 10%대 중반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보다 떨어지는데 재고, 반도체, 리스토킹, 그죠? 휴대폰 이런 거에 대한 재고 부담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과급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증권사들 컨센서스가 21년 매출이 260조, 290조, 23년은 뭐 330조, 많게는 350조도 예상하는데요. 영업이익은 23년에 거의 한 70에서 80조, 반도체 슈퍼카 사이클이 오면은 뭐 맥스 크게 보는 데는 100조, 뭐 이렇게도 질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년에 40조, 내후년에 52조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컨셉을 넣은 것 같아요. 올해 37조인데 내년에도 별로 안 오르네. 내후년에 좀 많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50조만 하더라도 지금의 시총 PR 얼마죠? 5945 한 10배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주가는 왜 사상 최고가냐? 이 주식이라는 게 지금 저금리기도 하지만 그죠? PR을 현금으로 땡겨온 거죠. 영업이익을 땡겨와서 한 22년, 23년치에 영업이익과 매출을
특히 영업이익을 역산해가지고 주가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1년 왜 기대되냐? 이게 중요하죠. 2017년에 스마트폰이 3억 대가 핸드셋이 출하가 넘었었어요. 근데 2017년에 그 스마트폰 어게인 2017년 폴더블 폰 이런 거 지금 그죠? 폴더블 폰 이런 것들 되게 삼성전자에서 밀고 있잖아요. 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5G 관련해서 뭔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조기 출시 이런 것들 라인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게인 2017년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2021년에 목표치가 3.5억만 대 그죠? 3.5억 대 3억 5천만 대죠. 3억 5천만 대 이렇게 핸드셋을 생산할 걸로 삼성 쪽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과 이익이 좀 다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메모리는 다 아시겠지만 리스토킹이 올해 4분기까지 끝나면은 반도체 D램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낸드 쪽 있잖아요. 낸드 쪽도 뭐 서버나 이런 쪽 출하량이 지금의 코로나 여파 때문에 더 빠르게 진척된 것도 있지만 회복되지 않겠냐. 슈퍼사이클이 온다. 거기에다가 그동안의 PC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게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됐잖아요. 전기차 그죠? 자율주행 5G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앞으로 모든 산업에 메모리가 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만 썼지만 제가 카메라 이미지 센서 AP 그리고 파운드리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 LSI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죠. 여기서 사업 성장을 예상할 수 있겠는데 그건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파운드리 원래 세계 1위는 TSMC잖아요. TSMC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TSMC가 가격 할인 정책을 끝냈고요. 그래서 TSMC는 이미 공급이 캐파가 거의 풀로 캐파가 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나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 그죠? 파운드리에 대한 위탁 생산을 삼성전자에 의뢰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수주도 올해 몇 건이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도 또 EUV 이거 뭐야? 이게 결국 비메모리 쪽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쪽입니다. 이게 시스템 반도체 SI라고 표현을 하죠. 비메모리 쪽을 어쨌든 시장 파일을 키우려고 하는 게 이재용 회장님이죠. 이재용 회장님의 이제 뜻이기도 하고 네덜란드까지 가서 EUV 그죠? ASML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EUV 이 장비를 한 대에 뭐 1,500억, 2,000억 하는 장비를 TSMC에 지금 딸리는데 더 공급받기 위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뛰었다는 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까지 직접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봤을 땐 매우 좀 큰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증권사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보수적으로 났는데 이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의 성장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이쪽이 또 영업이익률이 높거든요. OP 마진이 높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님 7년 동안 병상에 있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상속세가 지금 대략 추정으로 4개월 평균 주가 이건희 고 회장님이 이제 보였던 주식대 그 상속세를 계산해 보니 역산해 보니 11조 가까이 나온다. 그럼 이제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주식에 대한 배당을 많이 받아서 낼 수밖에 없는 입장. 그래서 최근에 삼성물산과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런 것들이 주가가 또 확 뛰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특별 배당을 또 내년에 할 수 있다. 그죠? 올해 보였던 그 추가 잉여 현금만 보면 약 9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를 배당 정책으로 아마 쓸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든 주주 친환 정책,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내년도 4분기 실적 1월 달에 발표할 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은 결국 반도체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거기에 고성장을 할 수 있는
비메모리 쪽, 그죠? 파운드리라고 썼지만 비메모리 쪽 사업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주주 환원 정책,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스마트폰 어게인 2017인데, 단순 출하량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폴더본 스마트폰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ASP죠,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대되는 21년을 삼성전자가 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올해 삼성전자가 무려 40%나 넘게 올랐고 코스피가 27%나 올랐는데, 여전히 코로나 존재하잖아요. 백신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다 되는 거 알고 있고, 올해 그거 주가가 먼저 선반영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유동성 내년에도 넘치겠죠. 동학개미도 여전히 올해 투자한 사람이 내년에 안 할 게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올해도 이렇게 좋았는데 내년에 좋을까요? 돌발 변수는 없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저도 모르죠. 근데 단 하나, 전 세계 중앙은행들 계속 시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긴축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다만 지금 코리아 있잖아요. 코리아랑 뭐 유럽 이런 쪽,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비 기업 있잖아요. 좀비 기업이 뭐예요 하면, 살아있는 좀비가 뭐예요? 형체는 살아있는데 속은 죽은 거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비 기업이 정말 많이 생산됐습니다, 올해. 근데 그걸 막아준 게 뭐죠? 유동성, 그리고 정부의 부양책, 이거였잖아요. 근데 긴축을 안 해서 살아있는 것도 맞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기반 시설이 없잖아요. 제조업은 거의 다 신흥국에 있고, 그죠? 뭐 중국, 대만 이런 쪽에 있는 거고. 근데 결국 좀비 기업을 왜 계속 내비두냐 하면은, 너무 어려웠어요. 경제가 너무 어렵고,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 엄청나고 실업자 엄청난데, 기업들마저 죽이면은 경제 성장률 완전히 무너질 거고, 이건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은행을 통해서 다 막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 좀비 기업을 계속 살릴 것이냐, 고민이 많을 거거든요. 살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몇은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면 카카오, 네이버 같은 회사,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수혜본 기업이잖아요. 반대로 수혜를 못 받고 실적이 무너지고, 그죠? 완전히 망가진 산업이라고 하면 올해 항공산업이 되겠죠.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기간산업이다 보니까 정부가 적극 부양을 하고 살리려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행업 같은 경우, 여행업은 사기업이잖아요. 물론 항공업도 사기업으로 되어 있긴 한데, 아시아나 뭐 대한항공 국가 기관 산업이니까 그런 거고, 여행 산업도 정부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 모든 여행사를 그러면은 뭐 모드투어, 하나투어 이런데 그냥 내비둘 것이냐, 그죠? 면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다 살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유럽은 더더욱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 신용대출 옥죄기, 부동산 잡으려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잡으려고 개인 신용대출 연장을 안 시키고 있거나 축소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전 세계도 지금 긴축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잡으려고 지금 긴축을 시작했어요. 저만 해도 신용대출 있는데 그런 것들 연장이 안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지금 자영업자가 지금 죽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는 지금 쉽지 않죠. 임대 뭐 해가지고,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여기 신용대출 옥죄인 거는 결국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직장인들도 마이너스 통장이든 신용대출이든 이런 거 해가지고 부동산을 샀다기보단 투자도 했지만 생활비로 쓰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연장이 안 되고 긴축을 한다? 이분들이 당장 그 큰 돈이 어디서 날까요? 그러면 좀비 기업이 아니라 좀비 사람, 여기에 플러스 사람, 좀비죠? 결국 좀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돌발 변수라고 치면은. 지금 브렉시트든 대선이든 다 끝났잖아요, 미국. 그리고 중앙은행의 긴축을 왜 안 할 거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은, 파월, 그죠? 파월, 그리고 FRB, 뭐 ECB, BOJ, 각국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이 중앙은행 의장이 파월이 제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파월이 포워드 가이던스 준다고 했어요. 포워드 가이던스 준다고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테이퍼링 이슈도 미리 사전에 알려주겠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 신용대출, 우리나라만 치면은 우리나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너무 그 긴축 강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이란 게 돈 빨리 갚아라. 신용 줄여라가 결국 돈 갚아라 이거거든요. 아니, 신용을 지금 어떻게 줄입니까? 신용 줄이는 건 돈 갚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퍼지면은 주식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좀비 기업 지금은 살아남았지만 올해는 내년에 터진다면 역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돌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변수 때 잘 주가를 주식을 잘 잡아야 되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언제 이게 터질 거냐 모릅니다. 근데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어느 날 이것이 한번 장을 흔들리게 하지 않을까. 그 고통 속에 죽을 기업 죽이고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주 2탄으로 삼성전자 얘기를 오늘 좀 하면서 내년도 시장 돌발 변수 뭐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올해 바이오 같은 경우 박셀바이오 올해 얼마 전에 상장한 거 10배 넘게 올랐거든요. 시젠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 이슈로 10배 넘게 올랐고, 두세 배 넘게 종목들은 바이오에서 수두룩 났고 IT 밸류체인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1등 공신은 뭐라고 해도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그 왜 그렇죠? 삼성전자는 코스피 2800 돌파하는데 시가총액 비중 가장 1위인 겸, 그리고 테슬라가 시가총액 얼마죠? 지금 한 700조 하나요? 삼성전자가 지금 500 아까 20조 정도 하니까 그만큼 대단한 기업이라고 사실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년을 보내면서 아듀하면서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내년에 좀 전에 돌발 변수라고 얘기했지만 주가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엔 그죠? 반도체 사이클도 워낙 좋고 경기 회복 분명히 있어요. 돌발 변수는 시장을 흔들릴 수 있는 변동성이 될 뿐이라는 거고요. 코스피 3,500포인트는 제 그냥 개인 목표입니다. 개인 목표인데 이 역산을 좀 해보면 25% 오르면 지금 시가총액 1994조에서 그죠? 12월 24일 1994조에서 2500조가 돼야 됩니다. 2800에서 3500을 가려면 25%가 올라서 500조가 늘어야 되는데, 정확히 500조 늘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올해처럼 약 40% 또 오르면은 210조가 늘어납니다. 그래 210조를 빼면은 290조 모자르죠? 그러면 제가 데일리 시황에서 13개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 50%를 차지하고 했는데 13개 종목이 이 50%를 차지하는 나머지 10개의 종목이 SK하이닉스 포함해서 한 100조는 또 올리지 않겠습니까? 한 190조가 남죠? 190조 뭐가 올랄까요? 전방위적으로 웬만한 종목은 다 오르지 않을까? 근데 좀비 기업들은 탈락될 거고, 결국 그 좀비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까먹는 것들을 더 승자독식으로 이런 전기차, 바이오, 성장주들이 같이 채워나가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시장의 매크로가 그렇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주도주를 생각해 보면은 올해랑 맥락이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종목군이 더 확산되는 느낌이거나 이런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더 압축되는 그런 느낌으로 시장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 얘기는 오늘 안 했는데요. 코스닥이 올해 1000포인트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개인 대주주 이슈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월 효과를 좀 기대해 보고요. 시리즈 3에서는 제가 코스닥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안 하신 분만 누르시면 됩니다. 하신 분은 누르면 취소되잖아요. 그리고 제 다른 영상들도 한번 시간 나시면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 고맙습니다.